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요, 꾸빼 씨의 행복 여행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꾸빼 씨는 잘 사는 나라의 잘 사는 도시에서 잘 나가는 정신과 의사 꾸빼 씨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행복을 자기 환자들에게 다시 찾아줄 수 있을까, 그 행복을 찾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중국으로 막연히 이제 떠났죠.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 꾸빼 씨는 중국에 도착합니다. 이 책은 소설이고 쭉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상의 스포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가르침, 교훈들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일단 전체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중국에 대한 환상, 뭔가 도인 같은 분이 있어서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줄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중국에 갔죠. 중국에는 자기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였고요. 이 친구는 이제 은행원인데 그 기업 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입니다. 만나 보니까 정말 이제 잘 사는 것 같고, 돈을 자기보다, 정신과 의사인 자기보다 7배나 더 버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 친구는 좀 피곤해 보이고, 또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고, 좀 뭔가 이 기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친구입니다. 너무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나서 행복하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여행의 목적이 있잖아요. 묻습니다, 친구한테. 야, 너는 행복하냐? 친구는 마음 만만하니까 뭐 분위기를 따지지 않고 묻습니다. 너 행복해? 야, 내가 이거 뭐 행복하다, 일 안 하다, 그런 거 생각할 정신이 없다, 내가. 너무 바쁘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나도 이제 조만간 은퇴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꾸빼 씨는 언제 은퇴하는데? 그러니까 뭐 말만 은퇴한다고 하지, 친구는 요즘 자기 동네에 그 부류의 사람들은 300만 불을 벌면 은퇴할 거라는 얘기를 다들 그렇게 목표를 삼아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300만 불을 벌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일은 그만두고 이제 편하게 쉴 거다. 노후가 보장되니까. 꾸빼 씨는 다시 친구한테 묻죠. 너희 주위에 그럼 300만 불을 벌어서 은퇴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래? 행복해 보여? 어떻게 산대 그 사람들은? 친구가 가만 생각하더니, 아니 대부분 보면은 하다가 지치지, 그때쯤 되면 몸도 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집에도 못 가고 가정이라는 게 없으니까. 뭐 그래도 일단은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일을 그만둘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래간만에 친구가 왔으니까 비싼 와인을 시켜서 주문을 합니다. 꾸빼 씨는 기대했던 그런 중국이 아니라, 사람들은 중국인인데 똑같은 고층 빌딩에 똑같은 양복을 입고 똑같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자기가 있던 곳, 그러니까 프랑스겠죠. 지명은 안 나오는데 거기서 먹던 와인을 같이, 유럽의 와인을 마십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 지명은 안 나오지만 홍콩 같습니다. 이제 설명해 놓은 거 보면 홍콩은 거의 뭐 그 외관상으로는 유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이제 친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친구는 오래간만에 정말 이 먼 곳까지 친구가 와줬으니까 접대를 잘 해줘야 되겠다. 중국을 제대로 소개시켜 줘야 되겠다.
그러고 친구를 데리고 또 좋은 곳을 데려갑니다. 이 순진한 꾸빼 씨는 친구 가자는 대로 가죠. 거기 가니까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리따운 아가씨들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도 많고, 다들 좀 딱 봐도 자기가 살다 온 곳에서 이제 교양 있는 사람들의 그 외모와 옷과 뭐 이런 그 모양들의 그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레스토랑 가서 이제 친구는 그 꾸빼 씨한테 자신의 중국 여자 친구를 소개하죠. 그리고 그 중국 여자 친구와 같이 온 또 여대생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너무 이뻐서 이 여자 이름은 잉리라고 하는데, 이 여대생이라고 하는 잉리는 너무 이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눈이 쏙, 무슨 대화를 막 나누고 하는데 그 대화는 뭐 이미 안 들어옵니다. 너무 예뻐서 얼굴 쳐다보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아쉬운 자리가 파하게 되고, 뭔가가 조금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네 명이서 친구랑 또 여자 둘, 남자 둘을 같이 차를 태우고 이제 숙소까지 바래다 준 거죠, 친구가. 이거 전화번호라도 묻고 싶은데 꾸빼 씨가 이제 말도 못하고 그냥 내리게 됩니다. 차에서 내리고 호텔 앞에서 내리고 이제 아쉬운 마음에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 여대생, 이 예쁜 잉리라는 여대생이 같이 내린 거죠.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러고는 친구는 가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뭘 뜻하는지 아는 이 꾸빼 씨는 이 아리따운 여대생을 데리고 자기 호텔로 들어가서 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뭐 행복이 별거 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샤워를 마치고 긴 흰 가운을 몸에 걸친 그 아리따운 여대생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합니다. 그러다 그 행복이 순식간에 깨지는 일이 발생하죠. 이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재밌었나? 이렇게 묻죠. 알고 보니까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 예쁜 여대생은 그 직업 여성이었던 거죠. 친구가 이제 접대를 한 거죠. 이제 꾸빼 씨한테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여태 이 좋고 사랑스러웠던 이 여대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대생도 이제 그 사실을 이 꾸빼 씨가 알게 되니까 뭔가 서먹서먹해진 거죠. 정말 사랑이 아니었던 거를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루 종일 이 꾸빼 씨는 이 여자를 보내고 자기 친구는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도 바쁜 친구예요. 돈 벌려면, 그 정도 돈을 벌려면 거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저녁에 이제 같이 만나기로 다시 약속을 잡고 이 꾸빼 씨 혼자서 이제 그 도심을 서성거리게 됩니다. 동네를요. 계속 그 여자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뭔가 찝찝합니다. 너무 불행합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느낍니다. 그 자기 나라에 남겨두고 온 여자친구가 있었잖아요. 클라라라는. 그 여자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걸 눈치 못 챘을까? 이런 자괴감도 빠집니다. 하지만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것도 잠시죠. 또 자기 마음속에서는 내가 같이 오자고 했을 때 같이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뭐 다 내 잘못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조금 기분은 나아질지 모르죠. 그래도 찝찝합니다. 그러다가 서성거리다가 그 산악 기차를 타요. 왠지 산으로 가면 좀 이 찝찝한 나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기차를 타고 산을 올라가니까 정말 푸르른 산과 숲이 있거든요. 거기에 걸어있는 오솔길을 걸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이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절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런 산 속에 이런 그래, 내가 생각하던 이 중국이야. 여기에 가면은 어떤 노스님이 뭔가
제대로 된 말을 해줄 거야 라고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딱 이제 일주일에 하루만 개방된 곳인데 관광객에 문을 잠궜죠. 근데 나는 멀리서 왔고 정신과 의사인데 꼭 묻고 싶은 게 있다. 이 스님 좀 들어가게 해달라. 예,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 절에 노스님을 만나요. 노스님을 만난 노스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잘 웃고 편안해 보입니다. 아, 이 사람한테서는 이제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왜 사람들이 별로 불행하지도 않은데 별 딱히 큰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왜 불행한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묻죠. 그러니까 이제 노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그 행복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싱긋이 웃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말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설명이 안 붙으니까 조금 답답한 거죠. 하지만 뭐 거기서 이제 굿배 씨는 돌아 나옵니다. 스님은 당신의 이 행복 여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스님하고 헤어지고 다시 도심을 걷게 되죠.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에 친구는 조금 일이 계속 늦다고 조금 이따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이런 얘기를 하죠. 마치고 이제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에 이 굿배 씨는 이상한 장면을 하나 목격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그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가 천 조각을 땅바닥에 쭉 크게 깔아놓고 여러 명들이 여기저기 한 팀만 있는 것도 여기저기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 거죠. 땅바닥에 천 조가리를 깔고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이 도시의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빌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면 자기 친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죽상인데 막 걸음도 빠르고 피곤해 보이고 막 이게 다 병 걸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바닥에 천조가리를 깔고 이렇게 모여 있는 여자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던 거죠. 제잘제잘 웃으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기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기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친구한테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식모였던 거죠. 그 애도 봐주고 이제 집안 살림도 살아주는 역시 국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필리핀 분들이 홍콩에 가서 그렇게 식모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필립 섬나라라고 나오는데 섬나라 작은 여인들이 알고 봤더니 이제 식모였던 거죠. 식모들은 일요일 날 갈 곳이 없습니다. 집을 비워줘야 되니까요. 일요일 날 갈 곳은 없고 그러자고 카페 같은 데 가자니 돈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도심 한복판에 그늘진 곳이 있으면 다리 밑이나 이렇게 그늘진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죠. 너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굿배 씨는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행복한가요? 전 행복하죠. 막 웃으면서 그래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행복합니까? 물으니까 우리는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어떤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돈 많고 이렇게 없는 것이 없는 이 사람들보다 이 없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이 굿배 씨는 그러면서도 그 첫날 밤을 보냈던 그 아리따운 여대생 잉리를 잊지 못합니다. 다시 불러내서 만나게 돼요. 하지만 서먹서먹하죠. 사실 마음은 아직도 같이 호텔방에 오늘 밤도 다시 가고 싶은데 그러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어깨 이 청년과 그 마담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까만 차를 탁 타와가지고 이제 위협을 하죠. 여자한테 막 중국말로 화도 내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거죠. 이제 개인이 이렇게 손님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 같아요.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고 결국은 이런 찝찝한 상태에서 또 이 꾸페 씨는 다른 나라로 또 갑니다. 두 번째 나라죠. 얼굴이 검은 사람, 더운 곳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갔어요. 가는 비행기에서 젊은 아기를 아는 아줌마를 만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같은 정신과 의사였던 거죠. 이 정신과 의사는 흑인 정신과 의사는 꾸페 씨가 살던 곳에서 같이 그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반갑잖아요. 그것도 인연이고 그 먼 곳에서 그 여자는 이제 다시 시간 있으면 자기 집에 한번 오라고 자기는 이제 잠시 자기 고향으로 휴가를 온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소를 적어주고 가요. 그러고는 이제 공항에 도착하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또 어렸을 때 친구가 있습니다. 꾸페 씨의 이 장미셸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장미셸은 의사예요. 이제 뭐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병을 일으키는 해충을 연구하는 의사인데 이 의사가 된 이제 친구의 그 안내에 따라서 호텔에 묵게 돼요. 그리고 그 호텔에서 또 알프레도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알프레도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꾸페 씨는 뭐하러 이게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는 말에 이 알프레도가 농사 지으러 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바로 마약을 하고 마약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이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거죠. 행복을 찾아왔으니까. 그 알프레도 그 마약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꾸페 씨는 그럼 당신이 만든 약 때문에 약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당신 아이만 잘 되면 되느냐 이렇게 묻죠. 하지만 그 아이가 잘못된 건 그 부모 책임이다. 그 제대로 된 가정에서는 절대 아이들이 약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못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이 이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약을 풀면 이 사람들이 불행해지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그 잘못 가르친 부모하고 똑같다. 나라가 잘못해서 그렇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내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남의 불행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알프레드를 보면서도 생각이 많죠. 이제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는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